2025년 9월 애플 이벤트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들은 싹 빼고 제품별로 의미 있는 포인트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출근길에 바빠서 하나하나 다 볼 시간이 없다면 제일 뒤에 한 줄 평만 먼저 보셔도 돼요. 에어팟 프로 3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딱 하나, 심박수 측정 기능입니다. 물론 에어팟 프로 3는 멀티포트 어쿠스틱 아키텍처라는 새로운 설계로 웨이도를 통해 고막으로 사운드를 좀 더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돼서 더 넓은 음장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요. 노이즈 캔슬링의 중요한 차폐 성능을 높여서 에어팟 프로 2 대비 노이즈 캔슬링 성능은 2배가 좋아졌다고 하는데 직접적으로 전작과 다른 경험을 주는 기능은 심박수 측정에 있습니다. 기존에는 애플워치가 피트니스 트래커 역할을 해왔죠. 문제는 러너라면 애플워치보다 가민을 쓰는 경우가 많고 웨이트 트레이닝 중에 스트랩을 사용하면 애플워치를 착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에어팟 프로 3만 착용하고 있다면 심박수 측정을 통해 운동 수치를 기록할 수 있고 가속 센서로 운동의 종류도 먼저 제한할 수 있어요. 이를 위해 IP57 등급의 방진 및 생활 방수가 최초로 적용이 돼서 수심 1m, 최대 30분 침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폭우 중 러닝을 하거나 러닝 중에 물을 머리에 쏟아도 사용이 가능할 정도가 됐습니다. 가격은 36만 9천 원이에요. 운동할 때 애플워치를 못 쓰는 상황에 공감이 되는 분들은 에어팟 프로 3 이번에 살만합니다. 애플워치 시리즈 11은 건강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새로운 고혈압 알림이 추가되었고 수면 시간, 취침 시간 일관성, 깨는 빈도, 각 수면 단계의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수면 점수를 통해서 나의 수면의 질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꼭 알아둬야 할 점은 한국에서는 이 고혈압 알림이 언제 가능할지 불명확해요. 미국에서는 9월 내 FDA 승인을 거쳐서 출시된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아직 안내가 없습니다. 게다가 만성 고혈압 징후와 수면 점수 기능은 애플워치 시리즈 9, 애플워치 울트라 2 이상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애플워치 시리즈 10 사용자가 이번에 추가된 건강 관련 기능 때문에 11로 교체할 이유는 없어 보여요. 다만 배터리 사용 시간에 불만이 있었다면 이번에 24시간 배터리를 강조한 만큼 이것만큼은 교체할 동의는 충분해 보입니다. 가격은 59만 9천 원부터예요. 이번에 애플워치 SE3가 상당히 의미 있는 옵션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중요한 건강 관련 기능들을 포함하면서도 확실하게 저렴한 가격을 갖고 있습니다. 시리즈 11과 동일한 S10 칩을 갖고 있고 더블탭과 손목 돌리기 제스처도 지원하고 SE 최초로 올레이즈 온 디스플레이 채용으로 애플워치에서 중요한 핵심 기능을 대다수 갖게 됐습니다. 건강 관련 기능 중에 안 되는 건 심전도와 혈중산소인데요. 이 두 가지 수치 외에 고심박수, 저심박수 알림, 불규칙한 박동, 저유산소 피트니스 알림, 수면 점수, 수면 무호흡증을 커버하고 고속 충전까지 지원하는데 가격은 36만 9천 원부터로 상당히 매력적인 구매 옵션입니다. 애플워치 울트라 3는 디스플레이와 배터리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비스듬한 각도에서도 화면을 깨끗하게 볼 수 있는 와이드 앵글 OLED 디스플레이가 적용됐고 주사율이 더 올라서 초침이나 스톱워치 애니메이션 표현이 더 부드러워지는데도 뛰어난 전력 효율성으로 전력 부담은 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터리 시간은 더 늘었는데요. 일반 사용 기준 42시간, GPS와 심박 측정이 완전히 활성화된 실외 운동 시에도 14시간 유지가 가능할 만큼 좋아졌어요. 이번에 추가된 고혈압과 수면 점수는 애플워치 울트라 2부터 지원하기 때문에 울트라 2 유저라면 딱히 교체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고요. 울트라 1 유저는 이번 기회에 배터리 때문이라도 한번 교체할 타이밍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9월 11일 10시 사전 주문 시작해서 9월 19일에 출시됩니다. 애플워치 SE3도 그렇고 아이폰도 기본 모델인 아이폰 17이 상당히 괜찮은 구매 옵션이 됐는데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디스플레이입니다. 아이폰 17이 이제 프로모션을 지원해요. 10에서 120Hz 가변 주사율로 부드러운 화면에도 전력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상시 표시형 디스플레이에서는 1Hz 주사율로 배터리 최적화를 합니다. 밝기도 3000니트 피크 밝기로 프로 모델들과 나란히 맞췄고요. 세라믹 실드 2 적용으로 긁힘 방지와 새로운 방사 코팅도 이후에 소개할 아이폰 17 프로 라인업과 동일합니다. 아이폰 16이 60Hz 디스플레이로 프로 라인업과 결정적인 성급기를 했잖아요. 이것만으로도 아주 매력적인 옵션이 됐어요. 새로운 3나노미터 공정의 A19 칩셋을 적용하면서 독특한 디자인을 제외하면 애플이 제공하는 최신 아이폰의 경험을 전부 할 수 있는 상당히 매력적인 제품이죠. 여기에 이번에 아이폰 17 시리즈에 공통적으로 추가된 새로운 센터 스테이지 전면 카메라가 아이폰 17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전면 카메라의 센서를 정사각형으로 만들고 가로 사진과 세로 사진의 촬영을 카메라 포지션을 변경하는 게 아니라 가장 편안한 세로 그립을 잡은 채로 둘 다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진 센서와 더불어서 아주 넓은 화각을 갖고 있는데요. 여러 명이 셀피 촬영을 할 때 자동으로 화각을 넓히거나 좁히면서 가운데에 프레이밍을 해주는 센터 스테이지 기능이 들어갔어요. 그동안 크게 개선이 없었던 셀피 카메라가 기발한 아이디어로 참 재밌어졌습니다. 이걸 아이폰 17에도 적용해줘서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더욱이 시작 가격이 동일한 256기가 기준으로 프로와 50만 원의 차이 나는 129만 원이다 보니까 이번에 상당히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새롭지만 다들 알고 있었던 아이폰 에어가 라인업에 추가됐죠. 기억할 것은 두 가지. 엄청나게 얇은 두께, 그리고 요새 보기 힘든 싱글 후면 카메라라는 점, 이 두 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두께는 5.6mm로 엄청나게 얇아요. 갤럭시 S25 엣지의 5.8mm보다 0.2mm가 더 얇습니다. 얇고 가벼운 무게를 충족하면서 휨 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티타늄 프레임 사용이 필수였다고 하는데 충분히 설득력이 있죠. 얇다 보니 휨 강도가 가장 중요할 텐데 애플에서 잘 쓰는 티타늄 선정은 탁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덕분에 그동안 아이폰 중에 가장 견고하다고 선언할 정도예요. 세라믹 실드 2가 디스플레이는 물론이고 최초로 후면에도 적용이 돼서 긁힘 방지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아무래도 생폰 사용을 염두에 둔 것 같죠.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은 카메라가 하나라는 점입니다. 갤럭시 S25 엣지도 두 개는 되는데 정말 오랜만에 카메라 하나의 폰을 써보면 어떨지 좀 당혹스러워서 이건 불만이 아니라 좀 호기심까지 생겨요. 제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로 두께와 하나의 후면 카메라를 이야기했는데 사실 여기에 배터리를 꼽지 않은 것만으로도 아이폰 에어가 대단한 제품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플래토라고 우리가 지리 시간에 배운 고원 지형으로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후면 상단 부분이 고원처럼 솟아있죠. 이 부분에 후면 카메라, 전면 카메라 모듈, 스피커, A19 프로 프로세서까지 다 때려넣고 아래쪽은 eSIM 전용으로 만들면서 거의 전부 배터리로 채웠습니다. 덕분에 배터리 걱정 없이 에어를 고를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이 얇은 두께의 대단한 일이에요. 가격도 256기가 기준으로 아이폰 17과 30만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티타늄 프레임의 압도적인 두께, A19 프로의 성능까지 고려하면 후면 카메라가 하나여도 괜찮다는 자신감만 있다면 상당히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아이폰 17 프로는 새롭게 적용된 센터 스테이지 셀피 A19 프로 신규 실리콘 프로세서가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여기에 프로 라인업에 걸맞게 추가된 요소로 알루미늄 유니바디로 인한 서멀 매니지먼트, 그리고 테트라 프리즘 망원 카메라, 이 두 가지만 추가로 기억하시면 돼요. 아이폰 17 프로는 이제 하나의 단단한 통짜 알루미늄이라고 보면 됩니다. 공정이 잠깐 나왔는데요. CNC 가공을 통해 알루미늄 유니바디 전체를 절삭해서 만들어요. 견고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서멀 관리 측면에서의 장점이 아주 큰데요. 이번에 베이퍼 챔버가 추가되면서 열을 알루미늄 유니바디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게 되고 아이폰 전체가 큰 알루미늄 방열판 역할을 하면서 효과적으로 발열을 제어합니다. 장시간 게임에도 그렇지만 이런 설계는 이번에 추가된 촬영 스펙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프로레스 로우를 지원합니다. 긴 시간 엄청난 양의 데이터 전송과 기록을 하는데 이 정도 설계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카메라에서는 테트라 프리즘 망원 카메라를 기억해야 하는데요. 일단 후면 3개 모두 48메가픽셀 퓨전 카메라로 화소수를 맞췄고 센서 사이즈는 메인이 가장 크고 울트라 와이드와 망원이 동일합니다.
여기에 테트라 프리즘이라고 긴 초점거리를 제한된 공간에서 확보하기 위한 설계가 망원 렌즈에 적용이 됐습니다. 덕분에 센서 사이즈가 더 커졌음에도 길이가 늘어나지 않은 채로 4배 광학줌이 가능해졌고 환산으로 100mm 화각이에요. 우리가 촬영할 때는 8배, 200mm 옵션까지도 사용할 수 있고요. 디지털 줌 최대로 40배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아이폰 망원 카메라가 가장 스마트폰스럽지 않고 피사체와 배경을 심도를 통해 적절히 분리할 수 있는 가장 미학적으로 좋은 사진을 쉽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망원 카메라는 정말 많이 기대가 돼요. 제한된 공간에서 초점거리는 테트라 프리즘으로 확보했고 그렇다면 광학적으로 늘어난 초점거리와 더 커진 센서가 만드는 얕은 심도를 통해서 어떻게 피사체에 집중된 사진을 만들어줄지 가장 기대가 됩니다. 256기가 기준 아이폰 17 프로는 179만 원, 아이폰 17 프로 맥스는 199만 원으로 가격이 진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공정을 보면 이해가 되기도 하면서 그럼에도 망원 카메라 하나만큼은 꼭 써보고 싶은데 그걸 인질로 거의 아트에 가까운 공정에 대한 비용을 내라고 하는 게 좀 그렇기도 하고 그렇네요. 이번 이벤트 제품별로 간단한 한 줄 평 한번 해볼게요. 에어팟 프로 3는 운동할 때 워치 못 껴서 운동 기록을 남기지 못해 답답했던 경험이 있었던 분들은 업그레이드 하세요. 심박수 센서를 넣은 것은 진짜 신의 한 수입니다. 애플워치 시리즈 11은 그냥 시리즈 10이 2025년에 좋아질 건 좋아져서 11이 됐습니다. 본인이 교체 주기가 되었다면 모를까 딱히 교체 타이밍은 아니에요. 애플워치 SE는 그동안 애플워치가 인정받은 주요 하드웨어와 기능이 적용이 되면서 합리적인 가격의 대표적인 애플워치라고 봐도 좋아요. 애플워치 울트라 3는 울트라 1 사용자 중에서 배터리가 좀 더 길었으면 좋겠다 싶다면 바꿀만 합니다. 그리고 아이폰 17, 더 이상 기능이 빠진 저가형 아이폰이 아니라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기능은 빼고 필요한 것만 넣은 대표 아이폰입니다. 실사용자를 위한 아주 좋은 구매 옵션이에요. 그리고 아이폰 에어, 후면 카메라가 하나인 것만 감당이 가능하다면 올해 아이폰은 이걸로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결과물도 가격도 잘 나왔어요. 아이폰 17 에어가 아니라 아이폰 에어인 것을 보면 올해 구입해서 적어도 2년은 넘게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폰 17 프로, 애플의 아름다운 제조 공정을 거친 두말할 것 없는 최고의 제품입니다. 특히 망원 카메라가 보여줄 더 커진 센서와 긴 초점거리의 광학 구조에서 오는 결과물이 너무 궁금한데요. 궁금함에 지불해야 할 가격이 만만치는 않아서 저만큼 망원 카메라에 대한 호기심이 크지 않다면 올해는 아이폰 에어라는 또 다른 호기심 모델이 있으니까 둘 사이에서 한번 고민해보세요. 저는 리뷰 핑계대고 이것저것 다 얼른 써보면서 구체적인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끝! 다들 어떤 제품이 제일 궁금하세요? 역시 에어인가? 프로? 저는 액세서리도 이번에 새로 나온 거 좀 궁금하더라고요. 테크 오븐 소재 왠지 괜찮을 것 같아요.